반갑습니다. 한방주식TV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문의들 주셨습니다. 블랙자스민님의 강의에 대해서요. 지난 영상에서 블랙자스민님의 강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를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저도 계좌의 수익만 보면 그동안 제가 봐온 모든 주식 유료 강사들 중, 아니 제가 보지 못한 유료 강사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수익금 부분에서만큼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도적인 계좌를 공개하셨기 때문에 블랙자스민님의 강의에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법이나 신법을 궁금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라면 강의평가 콘텐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강의도 듣지 않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저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블랙자스민님의 실체에 대해서요. 제보의 내용은 빼도 박을 수 없을 만큼 정확했고 블랙자스민님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주식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는 탑 트레이더셨습니다. 그 시절에 언론사 기사에도 나올 정도셨으니까요. 저는 제보의 이제 닉네임으로 구글링을 해봤고 블랙자스님이 이제 과거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면서 팍스넷 등지에서 쓰셨던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주린이 시절로 돌아가서 이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 강의는 일단 결제하고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도 엄청난 내공과 깊이를 느낀 겁니다. 지금 고수인 척하면서 검색기 팔아먹고 시황 설명하는 유튜버들 방송 저 1분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과거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몰입해서 검색이 되는 모든 글들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그분의 과거 닉네임은 블랙자스민님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닉네임이 공개되면 블랙자스민님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고 블랙자스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캡틴백님께서 또 저에게 서운한 내용을 글로써 올리셨더라고요. 그만큼 저와 다된다 트레이닝은 관계가 좋질 못했죠. 특히 캡틴백님은 제가 2기 수강생으로서 제 사비까지 걸어가며 저격했으니 저에게 서운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블랙자스민님을 홍보한다는 오해 말입니다. 블랙자스민님이나 캡틴백님이나 같은 다된다입니다. 이전 나주다 강의평가 때도 저에게 나주다 강의 홍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나주다에 제 닉네임만 써보세요. 글 바로 삭제된답니다. 그러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캡틴백님의 글을 읽고 오랜만에 다된다 실장님께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블랙자스민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분이 과거 이분이 맞냐? 실장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하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딨냐? 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선 밝히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계좌가 역대급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미래에셋 창에 대해선 잘 모른다. 매입단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창 맞냐 이제 물었더니 궁금하면 그분의 도곡동 사무실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점에서 서류로도 바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 블랙자스민님에 대해서 문의 주셨던 만큼 그렇게 해달라 하고 바로 다음날로 약속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유료 강사분들 계좌를 6개월에서 1년치 까면 준수한 편이죠. 요즘엔 한두 달 까고 강의하는 분들 제보도 많이 옵니다. 근데 블랙자스민님은 저에게 5년치 계좌를 영업점 방문해서 서류로 주셨습니다. 마치 선물 주듯이 말입니다. 원한다면 그 전 것들도 다 해주실 수 있는 것처럼 하셨고요. 저한테 HTS로 이제 계좌를 보여준 것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꼼꼼히 분석해보라고 5년치 계좌 내역을 서류로 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서류 뭉치를 집에 들고 와야 했죠. 자, 계좌의 동영상 내역은 다된다 채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138 계좌 2017년 11월부터 오늘까지 총 출금이 192억입니다. 이것을 제가 영업점 가서 서류로 확인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2017년 11월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오늘까지 보이시죠? 오늘까지 확인을 했더니 일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534 계좌 지금 118억인데요. 이것도 서류를 확인했을 시 2017년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출력 시간 보시면 11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금액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난 김에 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했고, 블랙자스민님은 흔쾌히 대담에 응해주셨습니다. 장소는 블랙자스민님의 도곡동 사무실이었고요. 질문은 몇 가지 되질 않았지만 블랙자스민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답변해 주시다 보니 대담 시간이 30분이 되었네요. 하지만 편집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편집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두 들으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블랙자스민님과의 질의응답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블랙자스민님 그 사무실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해볼 텐데요. 블랙자스민님은 과거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고수 중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실체를 알고 있고, 이분이 이제 그것을 공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블랙자스민님은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과거 닉네임 공개를 원치 않고 계시네요. 사실 가장 큰 강의 홍보는 이분의 이제 과거 닉네임을 오픈하는 건데, 블랙자스민님 본인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로서도 밝힐 수 없는 점,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 좀 시작하겠습니다. 블랙자스민 닉네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맞아요. 그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 블랙자스민은 사실은 어디서 들어보셨던 네이밍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현대백화점의 최고급 VIP 회원을 자스민 회원인데 그 중에서도 블랙이 가장 높은 등급의 높은 등급의 회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한 거는 이제 최고가 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주로 가시는 백화점이 거기 백화점이신가 보네요. 맞아요. 집에서 좀 가까운 쪽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백화점에서도 VIP 최고급 VVIP이고 그 주식시장에서도 최고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로요. 그럼 시장에 이제 주식시장에 언제 처음 발을 들이셨고 시드는 얼마로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성적은 어땠는지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죠. 제가 입문을 한 거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99년도 11월 아마 그랬을 거예요. 99년도 11월에 입사를 해서 이제 뭐 증권회사를 다니고 너무 꿈은 컸죠. 이게 마음속에 꿈은 컸는데 막상 필드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하고는 이상과 달라요. 이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않는 선배들의 모습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죠.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월급을 모아서 500만원 하면은 금방 없어져요. 돈이 깡통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심기일전에서 어디서도 1000만원을 가져오죠. 금방 또 없어져요. 그 깡통을 한 3번, 4번까지 경험한 깡통을 3, 4번 정도, 500에서 1000 정도 예수금을 해서. 네네. 심지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식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빌려오죠. 그쵸. 돈을 빌려오죠. 왜냐면 은행이랑 다 금융기관에서 다 막히니까 꽉 찼거든요. 그러면은 지인한테 이제 맞아. 이제 빚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걸로 시작했다가 이제 빚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이 2002년도까지가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1억까지는 없었고요. 빚이 마이너스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만 제가 끊어도 되나요? 혹시 그때 그 결혼은 하셨었나요? 안 했었어요. 그때 총각이니까 가능한 부분이죠.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깨가 무거우면은 행동이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다행히 이제 그 당시는 좀 자유로운 상황이었었는데 이어서 해주시죠. 그렇게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당시 친구들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게임할 때 저는 PC방에서 요 대신증권 차트를 보고 계속 연구했었어요. 매일 그때 격투기, 이종 격투기 유행했었었는데 UFC 이런 맞아요. UFC, K1.
그거를 맨날 새벽까지 틀어놓고 보면서 맨날 PC를 연구를 했었어요. 네네. 예. 그러다가 이게 잠이 항상 긴장되고 그러니까 4시 반, 5시 반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일어나면은 새벽에 산책을 하죠. 전략자리라고 머릿속으로 네. 공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산책을 해요. 예, 산책을 하면서 하루 전략을 짜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죠. 야, 얘가 시가가 얼마가 떠서 나올 때 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시가가 빠져나올 때 미국장이 떴는데 미국장하고 비례를 안 했어. 이랬을 때 난 어떻게 대응할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면서 그때 성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네. 그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시기였고 또 내 미래는 어떨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매매가 날개를 다는 역사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계좌 애전 계좌를 이제 못 보여드려서 너무 저도 섭섭해요. 왜냐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매매를 시작한 계좌가 비상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무섭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정도 흐른 후에요? 99년에 제가 깡통을 차고 한 3년 반이 흐르니까 이제 무익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쵸. 얘기죠. 왜냐면 실수했던 것도 제 자산이니까. 그쵸. 경험이 쌓이고 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야, 구슬은 서말인데 이거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배를.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꿰일 줄 아는 거를 터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를 터득을 하니까 무섭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맥락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매매했던 방법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매매하나 지금 20억으로 매매하나 맞아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 4년 정도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고 빚도 많이 한 7천만 원까지 갔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탁 되셨다는 말씀이죠. 뭐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스토리였죠. 와신 상담을 좀 하고 났더니 뭐 해피해졌더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좌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전에 그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어느 하나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딱 그 시점이 있어요. 정확히는 2003년 12월부터 비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2003년 12월부터 2006년도까지는 월로 손해가 한 달도 없었어요. 그다음 3년 정도. 그런데 뭐 1,000만 원이 이 수익률이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수익률이 1,000만 원이 그 달에 1,000만 원 나고 그 다음에 더블이 돼버리네. 그 다음에 또 막 2,000만 원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무섭잖아. 다 가지고 하면 무섭잖아. 그럼 돈을 빼놔. 그러면 다시 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 그 돈을 또 빼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1,000만 원으로 핸들링이 가능한 것 같아.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이제 다시 한 3,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3,000만 원이 또 그 다음 달에 뭐 5,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3,000만 원을 벌 수도 있잖아요. 한쪽에 자산이 쌓이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오거든요. 거기도 그런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걸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20억에서 넘어가면 빼요. 빼요. 그럼 그 말씀은 20억이 점점 더 익숙해지면 더 예수금을 넣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하세요. 지금은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돈이 요 정도가 저한테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우리 손오공 있잖아요. 손이공의 여의봉이 1톤이래잖아요. 1톤인데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가지고 싶잖아요. 파워가 세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1톤짜리를 다 여의봉을 들고 싶어 하는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1,000만 원도 안 돼. 1,000만 원 핸들링할 그릇도 안 되는데 자꾸 1억을 보고 나 10억만 가지고 매매하면은 매매 정말 편하게 해서 한 달에 나도 10%면 1억이니까 나도 그렇게 쟤처럼 매매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매매는 자기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핸들링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럼 요거는 질문 사항이 많으니까 요 정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과거 이제 그 블랙자스민님이 쓰신 글에서 이제 우량주 장에서는 우량주 매매를 해야 하고 잡주장에서는 잡주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세에 구분을 지어놓고 돈이 흘러가는 대로 받아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시드가 작을 경우 시총이 작고 움직임이 빠른 종목들에서 이제 잦은 거래를 하면서 회전율을 올리는 게 계좌를 빨리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블랙자스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예전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의 차이가 저는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딱 한방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카테고리가 너무 정확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네. 일치를 해서 놀랬는데, 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과거에 드는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똑같았구나, 나는. 네네. 네, 그래서 나름 좀 마음이 기쁜데, 왜냐면 제가 지금 강의 안에 써놓은 게 딱 그 내용이에요. 장세를 구분 지어야 되고, 네. 그 장세에 따라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정형화시킨 부분도 있는데, 우량주와 비우량주의 구분을 짓는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짓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돈이 되는 쪽은 다 하거든요. 네네. 돈이 되는 쪽에 매매는 다 하고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무겁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는 편견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버려야 될 게 편견입니다. 네. 어차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강의를 듣고 주식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멘트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박주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뭐 IRA 같은 경우 뭐 더블 가까이 나왔고, 최근에는 예전에 뭐 마스크 관련주 아니면은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10배짜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차트를 잘 본다고 해서 10배를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네. 비우량주잖아요. 코로나 관련주. 네. 비우량주를 매매해서도 어차피 그렇게 못 먹었어요. 우량주를 매매해서도 그렇게는 못 먹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트레이딩을 해서 세이브를 누가 잘 시키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네네. 어제장, 그제장, 네. 가장 뭐가 많이 움직였나요? 안정적으로? 하이닉스였어요. 예. 하이닉스였어요. 똑같은 4%짜리가 움직였을 때 잡주는 맥시멈 3억밖에 못 산다고 쳐요. 하이닉스는 얘 100억도 사는 애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4%가 똑같이 움직였을 때 누가 위험은 적죠? 하이닉스가 적죠. 그거를 논의하고 싶은 거죠. 하이닉스가 무겁다는 거는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트레이더라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잘 쳐다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시총 낮은 것만. B급이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마이너예요, 마이너.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네. 이제 좀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메이저 트레이더는 네. 구분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자유롭고 구분이 없고 장세에 따라서 넘나들어야 되고 편견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만 이제 더 덧붙이자면은, 제가 21년, 올해가 22년이죠. 22년이요. 예. 네, 20년 12월에 그때 너무 많이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이 잡주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는 뭐 현대차든 뭐든 막 다 아니요, 그 그때 말씀. EDGC, 네. 수젠텍, 랩지노믹스, 네. 시젠, 휴마시스, 네네. 진단키트들. 얘네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반성을 했어요. 왜? 나는 너무 이성적이었어. 편견이 있었던가. 왜 뭘 보고 느꼈냐면은, 야, 수젠텍을 교보 애들이 들어오는데 교보 상따들이 있거든요. 네. 교보 상따 애들이 들어왔다 하면 3, 40억씩 들어오는 거야. 야, 얘 3, 40억, 30, 처음에 2, 30개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막 50억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야, 2, 30억을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15에서 20% 먹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한 3, 4억씩 먹고 나가요. 그쵸. 그 다음날 수젠텍이 갔어. EDC가 그 다음날 가는 거야. 그 다음날 휴마시스 가는 거야. 이 몇 번에 나는 상단에 손을 안 댔어, 그 당시에. 네. 왜? 너무 이성적이었거든요. 왜? 야, 너무 쉬운 게임을 준다고? 쉬운 거에는 함정이 있는데? 저거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의심을 네네네. 너무 많이 갔던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손이 못 나가고 있던 건데, 야, 내가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보니까. 네네. 그거는 후회라는 게 뭐냐면 내 반성인 거죠. 네네. 또 글을 썼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찬스가, 장이 살았는데 이런 찬스가 나오면은 내가
나도 한번 걸어봐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명신산업을 상장 이후 조정을 좀 받고 돌아갈 때 있어요. 신고가로 들어갈 때. 네. 그때 제가 트레이딩을 다 먹었어요. 명신산업을 얼마씩 들어갔냐면 저도 3, 40억씩 들어갔어요. 그 정도 사이즈가 심지어 상한가 잔량이 14만 주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막 22만 주 들고 있어. 예. 네. 상이 잡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제 계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별 최고 수익 얼마냐. 명신산업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네. 40억 곱하기 20% 8억이잖아요. 8억이요? 예. 그 보세요. 9억 8천 9억 얼마? 10억, 예, 예, 9억 8천 10억 예. 벌었어요. 그런 걸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량주와 비우량주의 구분은 없어야 되고 생각이 자유로운 트레이더가 돼야 성공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총이 자꾸 움직임 빠른 종목 그런 구분보다 그냥 네. 항상 열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연결되는 질문인데 블랙자스민님은 작은 시드로도 충분히 이제 우량주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저한테 1,000만 원이 주어진다,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라 그러면은요. 저는 제가 이거 수익률 대회 있죠. 네. 전 1,000만 원 한 달에 2억도 만들 자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작은 금액이면 예. 갖고 노는 거죠. 예. 왜 저는 네. 1,000만 원은 너무 쉬울 것 같아. 샀다 걸어놓으면은 1, 2% 금방 먹잖아. 우리 네.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레버리지 좀 아유, 써가지고 예. 뭐 저는 1,000만 원 갖고 가면은 그래서 수익률 대회 입상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저는 그렇게 크게 막 크레딧을 안 둬요. 왜냐면은 네네. 그게 매매를 잘하는다기보다 잡기술이 좋은 것 뿐이거든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량주 장세라는 게 언제였나요? 그 어떤 시장에서든 그 시드가 이제 낮은 사람들은 테마주를 매매하는 게 이제 기회 비용이나 수익률 면에서 좀 낮지 않은가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량주가 한 번씩 몰아칠 때가 있어요. 2000 몇 년도지 10년 정도 차화정 갈 때, 자동차, 화학, 네, 정유 네. 갈 때, 그리고 또 반도체들이 한번 움직일 때가 있고 예전에 중공업주 주식이 한번 엄청나게 간 적이 있어요. 2000년도 중반 정도 됐나? 중공업 주식, 현대중공업 주식 10배 갖고 삼성중공업이 10배 갖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 당시에 저는 봤거든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이 자유로우니까 우량주도 잘 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A급 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못 대더라고요. 왜? 그것도 하나의 테마주로 보면은 사실은 뭐 무서울 것도 없고 편견도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왜? 테마 맞잖아요. 시장에서 우량주가 움직이는 테마일 뿐이에요. 네. 중공업주가 움직이는 테마일 뿐이고 차화정이 움직이는 업종이 섹터가 움직이는 테마일 뿐인데 그거를 테마를 너무 소극적 범위의 테마라고 규정 짓는 거죠. 시가총액이 크면 안 되고 활발하게 쌓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10만 원짜리 주식은 못 만지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갇혀버리는 사고가 네네. 생기는 거죠. 틀에 갇혀 있다는 말씀이죠? 많이 봤어요. 그때 네. 못 만지시는 분들. 다음입니다. 자, 블랙자스민님이 다된다 트레이닝 이제 채널을 통해 공개하신 매매 영상들을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시총이 큰 종목들이고 이제 호가가 무거운 종목들입니다. 뭐 박셀바이오 같은 건 좀 예외로 두기로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블랙자스민님이 이제 시드가 3천만 원이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건가요? LG전자,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뭐 IRA 관련주 만질 거고 아마 그랬을 거는 같네요. IRA 중에서 조금 더 가벼운 거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코스모 화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졌을 것 같고 그보다는 조금 가벼운 놈으로 네네. 예. 하지만은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시장에서 종목까지 슬림화시키는 과정, IRA, 매크로 금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목까지 좁혀지는 과정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종목 선정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는 트레이딩 대상의 종목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이제 테마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테마주나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매매법에 대한 강의도 들어있나요? 테마주 강의법 있긴 있는데 사실은 아주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예, 알겠습니다. 네네. 블랙 자스민 님도 상따 또는 뭐 핫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하셨는지. 지금도 하고요. 예. 다 합니다. 예. 그럼 최근에 상따 하신 종목 어떤 건지 좀 상따 한번. 없죠. 최근에는. 최근에 없고. 상따장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최근에는 안 하시지만 이제 예. 안 하시는 건 아니다. 그 코로나 장세 때는 좀 많이 하셨고. 많이 하죠. 예, 상따도 충분히 즐겨 하죠. 그럼 상따로서는 좀 많이 들어간 명신산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는 상따나가 아니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예. 매매가 네. 종합 연결되긴 하는데. 맞아요. 예, 예. 왜냐면은 상 같아서 상 밑에서 한 20 몇 프로대에서 21, 2%에서 네, 이제 네. 혼자 매집을 하는 거죠. 네네. 한 20억 정도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장중에 1, 2% 가면 그쵸. 막 2, 3 네. 천만 원, 4, 5천만 원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 들어오고 네. 이러면은 수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팔 걸, 말 네, 걸. 그쵸. 하지만 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 버틴다. 이러다가 상에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 한 20억을 더 사버려요. 얼마나. 그러니까 21%, 22%뭐 요 정도 대에서 네. 한 20억 정도 매집을 하셨다가 네. 상 들어갈 때 네. 상따에 같이 이제 들고 있는 비중만큼 더. 그게 세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네. 여기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제 그걸 마음에 담보로, 수익을 담보로. 평화를 주잖아요. 그쵸. 네. 예,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얻는 거죠. 네. 만일에 밀리면은 뭐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죠. 왜냐면 뭐, 비싸게 예, 샀으니까. 하지만은 저는 얘의 힘을 보고 있는 거죠. 얘 더 간다. 그만큼 트레이더의 이제 감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잡주의 비우량주에 대한 강의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접목을 시켜야 전천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장을 들여다보면 판단력이 이제 흐려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하루에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블랙 자스민님의 강의는 전업 트레이더들보다 이제 직장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맥락은 다 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매매가 텀을 조금 내가 계속 볼 수 없으니까 느슨하게 간다 할지라도 네. 이 말에 오해가 있는 게 공부를 좀 게을리한다. 시세 모니터링을 좀 덜해서 그래서 매매도 완전 아마추어스럽게 한다. 되게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업 투자자, 프로 트레이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 더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기본적인 자기만의 지식은 다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있는 자산에서 지식의 자산에서 내가 꿰어야 되는 거죠. 보배를 꿰어야 이게 보물이 네네네. 되는 건데 네. 그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네. 어쨌든 직장인 매매도 프로 트레이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어서 자기화 좀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취지의 질문이냐면 직장인들은 이제 계속 장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네. 그 블랙 자스민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에서 10시 정도만 보시고 개인 시간 가지시잖아요. 네, 매매 네, 안 네, 하시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장 막판에만 좀 잠깐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업 트레이더라고 하면 하루 종일 이제 보는 쪽으로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장인이 좀 듣기에 더 좋은 적합한 매매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 맞아요. 네. 예. 그 직장인 분들이 접근하기에 충분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세에 조금 더 둔감해지자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 조금 무겁게 가자,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반면에 이제 프로 트레이더 같은 분들은 장중에 안 봐야 된다는 가장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미인 대회를 하는 거라고. 내가 장중에 계속 보고 있으면 보는 놈만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최면에 빠져. 이 시세에 대해서 계속 얘가 여기서는 살아날 것 같은데 뭐 할 것 같은데 그것만 보다가 정작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을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중에 그걸 안 보고 있으면은 들어와서 가장 좋은 미인 대회에서 미인을 선정을 하면 되는 건데 객관적인 눈으로 맞아요. 뒤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된다 채널에 이제 블랙 자스민님 이제 Q&A 영상을 보면 이제 스스로
접근 방법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네. 진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 강의에 이제 20년간 매매하시면서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진화한 그 블랙자스민님의 이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뭐 진화? 어떻게 진화했을까 과연?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은 제 계좌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 1,000만 원 벌던 게 1억을 벌었고요. 예전에 1억을 벌던 게 10억을 벌었어요. 이게 네네. 예, 일별로 일에 제가 이제 그 최고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베스트. 그 그릇도 다 그 포함되는 말씀인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그 그릇이 예. 어떻게 예. 커지느냐? 네. 과거와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패턴으로는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력이 더 깊어야 되고, 시세에 대해서 이해력이 깊어야 되고,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무르익었을 때 리스크를 넘나들면서 배팅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이만큼 가져오는 거고, 우린 시장이라는 큰 시장에서 사실은 주면 주는 대로 조금 가져오는 세이브 시키는 게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자기의 능력치가 적으면은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줄 수가 있는데 조금밖에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식이 늘어나고 자기가 진화가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가져오는 게임을 할 수 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강의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블랙자스민님이 이제 본인에게 묻는 이번 강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강의를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뭐 강의에 초점을 맞추고 매매와 병행을 하려니까 사실은 조금 마음속으로 이거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있었었는데 좋은 점은 딱 그거였어요. 돈보다도 더 좋았던 점은 내가 한 번 정도는 이런 강의, 내 매매에 대한 이론 정립을 충분히 한번 할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흩어져 있는 제 지식의 자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어떻게 보면 좀 매뉴얼화 그쵸. 시키고 네. 싶었어요. 정형화시키고 부분에서는 정형화시키고 싶었고, 사고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한번 집대성을 하고 싶었었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딸아이한테 제가 언젠가는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르쳐 준다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내 딸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내 지식을 코딩시킬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조금 많이 하면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혼자 알고 있던 지식을 이제 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더 자기도 더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야 되고. 맞아요. 예. 공부도 많이 해야 예, 되고. 공부도 제 많이 책 해야 되고. 보세요. 앞에 막 갖다 놓은 것들. 네. 그거 보고,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좀 왜냐면은 열심히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여러 성향의 분들이 계시니까 네 강의 별로다 뭐 이렇게 좀 이런 소리도 들을까봐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좀 근데 그래요. 지금 어쨌든 블랙자스민님 와이프분도 직접 또 결제를 하셨다고 하고.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가족이나 지인분들도 다 직접 결제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진정성 있는 강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부끄럽지 않는 강의가 되려고 굉장히 뭐 노력했고 또 계속 노력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떠셨나요? 그동안 저나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블랙자스민님의 매매를 작은 시드로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는데요. 블랙자스민님은 완벽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틀에 갇히지 마라. 시드가 작든 크든 내 매매는 같다. 나는 한결같이 내 매매를 할 뿐이다. 저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 또한 그동안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자스민님은 우량주 매매에만 특화된 것이 아닌 잡주, 상따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상따 장세가 아니라 상따를 안 하신다는 말도 하셨고요. 무엇보다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라 그러면 한 달에 2억도 벌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는 이번 블랙자스민님의 강의가 우량주 매매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따로 물어보기도 했죠. 테마주에 대한 강의도 있냐고요.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테마주나 세력주에 대해서는 저만의 매매 원칙과 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강의가 궁금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1,000만원으로 2억을 벌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블랙자스민님을 만나고 오니까 좀 열렸습니다. 저도 열려버렸어요. 머리랑 지갑이 열렸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도 시장이 변하고 있죠. 사실 시드가 좀 되시는 분들은 요즘 장중 테마주 매매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줄어들었고 그만큼 호가도 너무 가벼워졌으니까요. 우량주 단타는 전부터 탑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제가 도전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테마주, 세력주, 상따 같은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그것들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주도주라 칭해왔지만 블랙자스민님에게 가장 확실하게 4%가 움직이는 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는데요. 대형주, 우량주 단타 및 스윙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강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주나 급등주,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잡주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벼운 종목들에 대한 강의도 포함되어 있다 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블랙자스민님의 이 강의에 20년간 지나온 본인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이 말을 믿기만 하면 되겠죠.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년 동안 250억을 버신 분의 강의입니다. 이보다 더 투명할 수 없는 계좌 검증을 해주셨고 이제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온갖 조작으로 계좌 공개를 하고 오프라인 1회에 33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설프게 사진 2장으로 계좌 공개하면서 125만원 받아 먹으려다가 100% 환불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00만원짜리 강의 비롯해서 그런 것들 곧 다 저격 들어갈 거고요. 진짜는 인정해주고 가짜는 맹렬하게 비판해 나갑시다. 제가 이분을 만나고 와서 너무 오픈마인드가 되었나요? 전 연기를 못합니다. 기대가 돼서 기대가 된다고 하는 거고 내돈내산으로 벌써 결제를 마쳤습니다. 부디 제가 훗날 블랙자스민님의 강의 평가에서 이분을 맹렬히 비판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본인이 아는 모든 걸 공개해주세요. 안 그러면 맹렬히 비판해드리겠습니다.